그래서 제가 강릉 관음사 가서 12월 16일 날 가서 처음으로 하는 게 외부 향로를 2m짜리를 만들겠다. 시작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향 좀 피워보면, 제가 향 매니아로서 얘기하는데, 향 좀 피워보면 훨씬 이게 감흥이 있어. 감흥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게 없었으면, 향을 안 피는 조건이 가능했다면 역대로 지금 수천 년 동안 향 문화가 끊어졌겠지. 유교나 불교나 향은 예전에는 비쌌습니다. 비싼 거를 왜 반복하겠어? 중간에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했겠지. 근데 왜 지금까지도 생략 못하고 계속 내려왔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필수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 들어서 헌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꽃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 꽃은 선택이에요. 꽃은 선택이라니까. 제사 지낼 때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꽃 올렸어? 안 올렸어. 네가 안 올린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안 올렸지. 왜냐하면 그때는 생화 구하기가 어렵거든. 생화는 철에만 나는 거지 그걸 계속 1년 내도록 공급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건 고등어랑 달라. 고등어는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염장을 하잖아. 그게 안동 강고등어잖아. 그리고 조유리시, 뭐 밤대추 이런 것도 이렇게 말리는 방법들을 써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 저장 처리를. 그래서 생략할 수 있으면 비용 대비 생략이 가능한 문화였어. 하지만 2000년 이상을 계속 꾸준히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생략 불가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장이나 이런 데도 다 향 들어가요. 오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 그래서 나는 향이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례가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개향, 정향, 해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개, 정, 해는 사막이라고 하는 거죠. 개라고 하는 것은 시라. 비나야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비나야는 율인 거고, 개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거예요. 율은 법적인 거. 도덕과 법은 다른 겁니다. 도덕은 법적,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약간 띠꺼울 수는 있어. 하지만 징벌이 동반되는 건 아니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 도덕적인 함의와 함양이 높아지면,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서 선정이 고이고, 물살이 자면 그러면 안이 스스로 보이고, 안이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스스로 보이고,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개정애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내가 구슬을 하나 빠뜨렸어. 옥구슬을 물에다 하나 빠뜨렸어. 빠뜨리는 순간에 그 밑에 흙탕물 같은 게 좀 일어나면서 물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물살도 생기고 흙탕물도 좀 이니까 조금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빠뜨렸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균질화되면, 그러면 맑아지는 거고, 맑아지면 지혜가 생겨.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정애를 사막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인도적으로는 개가 있고 난 뒤에 선정이 있고, 선정이 있고 난 뒤에 지혜가 있는 거죠. 인도적으로는. 동아시아적으로는 개정애는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그래서 그거 있는데, 계율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하이델베르그에 가면 칸트가 산책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일정하기 때문에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인 거예요. 일과표가 딱 짜여서 착착착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느끼냐면 약간 여러분은 뭐 여러분에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군대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시간은 가. 그리고 내 의지가 별로 반영될 게 마땅히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딱 이렇게 개라고 하는 게 잘 짜여서 나에게 방어막을 형성하면, 그래서 개체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굳은 의지. 예. 선에 대한 추구거든. 착함에 대한 추구, 그리고 깨달음을 지선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선. 지선이라고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최고의 선. 그래서 그렇게 딱 갖춰지면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불을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고, 내가 행자야. 그럼 무조건 가잖아. 그러면 이 정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번뇌는 없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몸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안이 균질화, 계율로 하나 씻어지고 그 다음에 고요함이 생겨서 안정되면 그 다음에 지혜가 드러난다 라고 하는. 그런데 계율을 지켜야겠다, 아니면 도덕적 인간이 돼야 되겠다, 선을 추구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까놓고 말하면 지혜의 작용이라더라.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개를 지키려는 생각이 있고, 개를 지키게 됨으로써 정이 생기고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이 생기면 지혜가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 아니냐는 관점도 있고 그런 거는 하수고, 동아시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정에는 동시성이다. 동시성이다. 순차적인 게 아니고 개를 지키는 그 자체가 지혜이기도 하고 고요함이기도 한 거지. 그걸 분리해서 보는 거는 쩌리들이다. 눈이 세상을 볼 때 동시에 확연히 다 보지. 앞에 걸 보고 중간 걸 보고 뒤에 걸 보냐? 이렇게.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차제론이라고 합니다. 개가 있고 정이 있고 정이 깊어지면 지혜가 생긴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정이 깊어지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게, 동시성은 즉각적이고 즉자적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개정해가 되면 그 다음에 해탈이 되고, 구속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 목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혜는 일반적 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적 지혜는 저는 지혜라는 표현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적 지혜는 슬기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저 사람 참 지혜로워 라고 하는 건 그냥 슬기로 표현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지혜지. 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 완성에 이르는 지혜, 이런 지혜를 해라 그래. 그래서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하고 해라고 번역하는데, 지는 아는 거고 해는 어떻게 보면 통찰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런 게 해. 네. 그래서 깨달음과 관련된 건 해요. 그리고 해탈은 이러한 사막의 결과로서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지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여러분이 지금 속박돼 있잖아. 환경으로부터 속박되고 나이로부터 속박되고, 그치? 노쇠로 인해서 속박되고. 자유롭고 싶지 않나? 저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출가는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늘상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욕망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심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좀비 같은 사람이고 식물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욕심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을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욕심은 올바른 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사실은 저는 해탈이라는 용어를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힌두교 쪽 용어이기 때문에 불교는 열반이라고 씁니다. 해탈하고 열반하고 약간 달라요. 열반은 약간 판단 중지 같은 느낌이고 해탈은 초월적 느낌, 현상으로부터 넘어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꿈으로부터 깨어난 게 구속, 이 꿈의 세계라고 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게 해탈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벗어난들 뭐 하겠어? 그것은 또 다른 꿈 속에 존재하는 걸 뿐이야. 그리고 그 꿈을 또 다시 깨어나서 벗어났어. 하지만 또 다른 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거니까를 했어. 화성에 간들. 그래봐야 태양계 안에 있는 거고, 태양계를 벗어난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고, 우리 은하 안에서 벗어난들, 또 다른 이 성단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가겠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거를 무한 소급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해탈과 다르게 약간 판단 중지시키는 느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타던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그 불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어디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그거랑 똑같은 거지. 하느님이 최초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럼 하느님은 누가 만들? 이게 무한소급의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스스로 존재했다. 근데 스스로 존재한 놈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또 이제 그런 문제. 철학적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양계장에서 부화한 닭이 마치 다른 닭을 계란을 놔도 부화시킬 수 없다는 거거든. 자기가 부화 조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신은 지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그렇게 존재하는 자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철학적으로 재밌어요. 근데 이제 머리 아프죠. 나한테 아니면 이런 거 스님들한테 못 듣는다. 우리는 철학가 출신이라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대신에 철학가하고 종교학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학하는 사람은 약간 긍정적이려고 하고 철학적인 사람은 비판적이려고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누가 그렇게 써붙여서 핸드폰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정말 잘 될 거야. 야, 그런 거 써붙여서 되면 이 세상에 안 되는 놈이 어딨냐? 말 같지도 않은 거지. 비판적 사고만이 세상을 극복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잘 될 거예요.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기다린다고 되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지. 그 뭐 말 같지도 않은. 아니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에 매몰돼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부정적 검토를 거쳐야 문제점을 축소화시켜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등한 데서는 다 그렇게 해요. 플랜 A가 안 됐을 때는 B, C를 분명히 놔두지. 처음에 그냥 잘 될 거야를 하면 B, C가 필요가 없지. 요번에도 있었어. 우리 인도를 갔는데 바라나시 그 겐지스 강에서 시간이 없다고 얼마나 가이드들이 짜치는지. 거기에 또 우리 보살님들과 몇몇 스님들이 또 부안해동해서 또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서 천도제도 한다 그랬지, 방생도 한다 그랬지, 유등도 한다 그랬지. 유등은 물 위에 띄우는 등, 풍등도 한다 그랬지. 네 가지를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이런 겐지스강이 원래 천도 명당이거든. 놓기만 하면 막 바로 천도 된다는 또 막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예, 구신을 갖다만 놓기만 쫙 올라간다는 그런. 그 마하바라타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인도 얘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수도 없이 거기다가 가서 죽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화장하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간질에 에라이씨 그냥 상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온 김에 천도제나 해야겠다. 별 생각 없었죠. 그러다가 또 내가 탁 또 생각을 해서 천도제 가이드들은 뭐 난리가 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3시에 우리가 일어났거든. 안 된다는 거. 기다려라. 우리 보살님들이 어느 정도 이상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중단하고 가야 된대. 진짜 지랄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럴 필요 없다. 시간은 있다. 그러면 밥을 먹지 않고 1시간을 걷겠다. 이런 정신 자세로 하면 돼. 그랬더니 가이드들도 다 플랜 B가 있었죠. 근데 그 플랜 B가 자기들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A로 하려고 한 거지. 근데 내가 또 똥꼬집으로 또 안 들려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 다 됐어. 다 됐어. 뭐 까딱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 생각. 자기네들이 나를 이제 며칠 동안 보니까 저 사람은 내 뜻대로 못 움직이겠다라고 하니까 플랜 B를 생각했을 거야. 그 전날에. 저 사람은 시간에 100% 맞출 거야. 이거 아무 생각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게 부정적 생각이 문제를 해소한다니까. 매몰되지만 않으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행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별 일이 다 생기고, 개판되는, 그거 극복해야지. 그게 노하우 아니겠어? 물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도 있잖아. 요즘은 결혼할 때 아예 각서 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어디까지 네 재산, 어디까지 내 재산, 네가 번 건 네가 쓰고 내가 번 건 내가 쓰고 네 통장에 내가 하고. 그래서 부부인데도 이번에는 여행을 같이 가는데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내가 네 것까지 보내줄게. 있어 애들이. 있어. 그리고 뭐 결혼하는 사람이 헤어질 걸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죠. 어디까지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이혼율이 높아지느냐? 그러니까 저 경상도 쪽에 그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놨을 때 더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럼 뭐 보험 드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 나고 싶어서 다 보험 드나? 사고 안 나려고 보험을 드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려고. 그렇잖아. 잘 될 거야 하고 보험 안 들면 돼. 그러면 돈 안 날린다. 그거 일반 적금 보험도 아니고 소멸성 보험이잖아. 자동차 보험은. 1년 동안 사고 안 내면 에이씨 손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사고 내 그럼. 아니야.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사고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겁니다. 긍정적 사고로 했을 때 인류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요. 다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원시사회에서 무엇이 발전할 수 있었겠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더위를 못 참는 부정적 사고가 에어컨을 만들었고, 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놈이 인덕션을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다 긍정적 사고하면 여러분 장작 쓰고 있어야 돼 지금. 그냥 평생 장작이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장작이면 어떠하리. 그럼 장작 써라. 그럼 너 장작.
그리고 가장 이제 요 핵심적인 게 해탈직연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거 참 재밌다. 이게 동아시아적 사고가 아니에요. 해탈직연향은.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거는 해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했으면 끝이지. 그걸 내가 타자화시켜서 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연기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맞나를 생각하셨대. 그래서 거기에 일체의 내용들을 대입시켜 봤대. 그러니까 이 공식이 확실한가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대입시켜 보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내가 아는 경우수들이 전부 다 그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대.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고 있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깨달음이 완전성이면 확 왔을 때 그냥 일체화되면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요? 어때? 자, 두 가지를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연극 배우야. 그런데 내가 햄릿이야. 예를 들면 햄릿 역을 맡았어. 햄릿과 일체화돼가지고 다른 생각이 없어. 내가 햄릿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에 걸려 있어.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할까? 안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게 햄릿으로서의 타당할까? 머리는 돌리고 감정 표현은 따로 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어떤 게 맞을까? 앞에 게 그거를 즉자화라고 하고 뒤에 거를 타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화라고. 즉자화가 맞을까? 타자화가 맞을까? 동아시아에서는 즉자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타자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자화에서의 최대 문제점은 하나에 매몰됐을 때 변화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육조단경 같은 데서 나오는, 사실 내가 예불문 안 하고 육조단경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예불문, 육조단경 그 책 갖고 오기도 귀찮고 이래서 그냥 예불문을 했는데, 육조단경 같은 데 보면 거울 얘기가 나온다고. 거울이 대상을 비출 때 전체를 다 비추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보면 A라는 사람을 비추고 B는 B를 비추잖아. 그걸 그냥 온전히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뀜에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는 잔상이 남거나 뭐 이렇지 않아. 이게 즉자화의 최고 경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햄릿을 연기할 때는 내가 햄릿, 맥베드를 연기할 때는 내가 맥베드. 그냥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최강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다른 연기 스펙트럼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연기 변신폭이 크거든. 그러니까 타자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연기를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이렇게 반응을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해볼까? 이러면서 발전하는. 이제 타자화시키는 사람들의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타자화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온전하게 되냐? 햄릿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했겠냐? 인간은 즉자화되는 인간이, 모든 인간은 즉자화예요. 왜? 인생은 버라이어티고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거슬러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녹화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편집이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순간은 즉자화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을 선불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미학적 판단을 해요. 예술적 판단, 미학적 판단 이렇게. 그리고 타자화되는 게 해탈직연이에요. 내가 해탈한 게 맞구나 이렇게. 나를 한 번 더 관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연기 이번에 괜찮았어? 이렇게. 진짜 거기에 연기하고 합치된 사람은 연기가 끝나고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혼신의 그걸 다 했어로 끝이에요. 괜찮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떨 건데.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관점이 약간 다른 게 느껴져요? 그러면 왜 5분 향내에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까지 나옵니까? 그거는 인도 불교적인 거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도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초기 경전에도 나온다고. 이걸 5분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 정, 해, 해탈, 해탈, 직연을 5분 법신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해탈직연의 이제 최대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하면 뭐냐면, 해탈했다는 걸 내가 아는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해탈한 거를 내가 이렇게 반조해보는, 그러면 그거를 재반조하는 거는 불가능할까? 재반조는 불가능할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울 두 개를 대치시켜 놓은 것 같아. 그럼 끝도 없이 서로를 비추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그걸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되느냐에 또 논점이 벌어져요. 이런 거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별로 뭐 재밌어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큰 관점 차이예요. 굉장히 대단한 관점 차이. 즉자화가 잘 되는 사람이 예술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타자화가 잘 되는 사람이 모범생 같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범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약간 광인 같은 거지. 약간 미쳐있지. 약간 미쳤지.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양명학에서는 광인이야말로, 미친 사람이야말로 성인의 다음 단계다. 성인에 도달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 일반 노력하는 사람보다 훨씬 위에. 예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고의 예술가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광인이에요. 거기에 미친 사람. 그렇지 않아? 장인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광인이에요. 바꿔 말하면. 거기에 미친 사람. 아무도 뒷면은 보지 않는데 뒷면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야 된대. 왜? 그게 장인 정신이고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왜? 이 자체가 자기의 의미인 거지. 자기의 존재 의미인 거지. 있어. 난 내 주변에도 나 좀 서장훈 같은 사람 내 주변에 한 명만 있으면 좀 좋겠어. 그렇게 깔끔 떠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내 주변에 몇 명만 있으면 안 치워도 되죠. 지가 천불나서 다 치우죠. 그러면 감사하죠. 그냥 잔소리만 몇 번 들어주면 돼. 이거 좀 똑바로 해놓으라. 몰라. 이러고 하면 돼. 그리고 예술가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자신을 반조해 보면서 도덕적으로 합리적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무조건 예술가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왜? 이 사람은 논리가 없거든. 즉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 연산 아오의회라고 있어. 연산 아오사에서 주자하고 육상산하고 부딪혔어요. 논점이 부딪히는데, 육상산은 약간 저 같은 캐릭터예요. 제가 오늘도 지금 오늘 제가 지금 평화방송에서 녹화하고 왔는데, 저의 특징이 뭐냐면 대본을 흐트러뜨려요. 대본을 주거든? 대본을 줍니다. 대본대로 안 해도 된다고. 일단 흔들고 보는 거야. 왜? 그러면 뭔 얘기를 하려고 짜온 놈은 우리한테 100% 무너집니다. 대본 보고 거기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거니까 모범 답안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해온 놈은 우리가 흔들기 시작하잖아. 흔들기 전법에 들어가면 그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폐가 말리기 시작해요. 마치 그게 고스톱판에서 내가 국진 쌍피를 먹으려고 했을 때 내 앞에 놈이 잘라 먹은 것처럼. 요게 이제 폐가 말리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왜? 우리는 약간 버라이어티하게 가는 거고, 걔네는 개고 큰 소트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본대로 안 해버리면 돼. 실제로 우리 그런 거 개그 프로나 이런 데서 보면 그거 있잖아.
상대가 그냥 애드립을 지르니까 대본대로 좀 하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대본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대본대로 안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 왜? 생생한 약간 녹화 방송이라도 약간 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프로를 여러 개 했어도 내가 대본 있는 프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제가 또 라디오를 또 한 5년인가를 했죠. 아무도 몰라. 근데 그때 작가가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 대본 안 써도 되죠. 어차피 저놈은 딴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줘도 돼요. 그냥 큰 줄기 몇 개만 써주면 땡이에요. 근데 보통 라디오 같은 경우는요, TV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좀 이렇게, 준비해 갖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있어. 모니터가 있어. 그래서 시선을 보면 걔가 읽는지 그냥 떠드는지 알 수 있어. 시선이 박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커닝 페이퍼가 있는 거지. 그걸 약간 이제 유도리 있게 자기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슬깃 봐도 천수경 같이 작동합니다. 뭐냐면 내가 잠깐 까먹을 것 같아. 우리도 제가 이제 금강경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계속 글자마다 이렇게 개향, 정향, 해향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가끔 한 번씩만 틱틱틱 보고 넘어가지. 왜? 익숙하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고. 그래서 커닝 페이퍼가 있어.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예 커닝 페이퍼가 대놓고 있어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뭐 대가리 받고 읽어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라디오 MC들은 다 그냥 목소리로 뽑는 거지. 재기발랄함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작가를 잘 만나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프로가 인기 있으려면 작가가 얼마나 톡톡 튀느냐. 선곡에도 쉽게 관여 못해, MC들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충 했죠. 평생을 대충 산 사람 아니요. 인간은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규정성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부처님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잘 걷는 사람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고 걸어간 발자국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한계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대본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이제 제가 대본을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못 외우죠. 나 그거 외우는 사람도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도 판을 흔들고 딴소리를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들을 막 하면서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목사와 신부의 혼을 이렇게 좀 털고, 그래도 내가 진짜 불교 방송 같으면 더 이렇게 지랄을 했을 건데, 다른 종교에 가서 스님이 그렇더라라고 할까봐 내가 굉장히 양호하게 했어요. 저는 배운 스님이니까. 그래서 아니야, 이런 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주자하고 육상산이 붙었는데, 육구연이가 붙었는데, 주자하고 육구연이가 붙었는데, 주자가 진 것 같아요. 못 이겨. 우리 같이 버라이어티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올라온 사람하고 정치인하고 토론 붙잖아요. 정치인이 100% 이깁니다. 전문 지식은 그 행정직 사람이 더 많이 알아. 근데 하다가 끝나. 그리고 토론에서는 내용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을 얻었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 토론 나가면 엄청 좋은데, 불교는 이러면 토론 문화가 없더라고. 토론 나가면 제가 그래 예전에 그 학회나 이런 데서 또 토론 그 논평하고 이러면 막,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전문가는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문가는 외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툭 건드리면 말할 수 있는 사람. 피아노가 뚜껑만 열면 쳐줄 수 있는 게 피아노지 뭘 매번 조율하고 지랄을 하고 이런 식은 피아노가 아니다. 그것은 악기의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진 것 같아. 육상산한테 안 돼. 육상산은 재기발랄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육상산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주자를 더 많이 알게 되는 이유는 주자는 꼼생이고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책을 계속 쓰죠. 예술적인 사람은 의외로 책을 안 써요. 활달자제하게 움직이거든. 삶이 예술이거든. 근데 뭔 놈의 책이 필요하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남자에게 참 좋은데. 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런 거와 똑같아. 그 예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요. 몰라. 저도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머드라를 연발하고 있을 수 있겠지. 웃지 마. 제가 치매 걸렸을 때 여러분은 제 반지 속에 갇혀 있을 겁니다. 제 반지 속에. 자, 그래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고, 향내니까 향을 피우는 거고, 그 향연기가 광명운, 빛의 구름. 그리고 그게 대라고 하는 거는 향연기가 이렇게 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향을 꽂았을 때 기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고기압, 저기압. 어떤 때는 향연기가 쫙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내가 중학교 때부터 향을 피워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때는 내 방에 한 4분의 1 정도가 향연기를 이렇게 약간 구름 낀 것처럼 언제나 있었어요. 그때도 향 매니아잖아. 또 향. 그렇게 이제 계속 향을 펴본 바로는 향력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샥 서린다고. 그게 아마 저기압 같이 압력이 낮으니까 이렇게 눌리는 것 같아, 기운이. 그러면 이렇게 향로에서 이렇게 서려. 그게 광명운대. 네. 그렇게 서린 향연기가 주변 법계에 두루, 주변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에 두루 이렇게 쫙 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안 피우면 이게 불가능해요. 향을 안 피우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양을 올립니다. 시방의 무량 불법승에게.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팔방, 팔방에 상하까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간방, 동남, 북동, 뭐 이렇게 하면 팔방, 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아래 그러면 시방. 시방 아니고요. 시방입니다. 시방. 시방. 왜 웃어? 이거 시방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발음우선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시방. 무량한 불법성. 불법성 삼보가 현전승가가 아니고 사방승가이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가 무량. 한량이 없죠. 이 세계에도 있고 저 세계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이렇게 그 모든 부처님 불법성 삼보에 저희가 향으로다가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아홈 이렇게 3번. 향을 올리는 진원 3번. 이런 정도. 오늘 그래서 5분 향내 이런 정도 하고, 다음에는 다계와 관련된 내용 2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3부 얘기를 조금만 하면 좋은데 3부 할 시간이 없겠다. 그래서
현전승가가 있고 사방승가가 있고, 현전승가는 눈앞에 보이는, 사방승가는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국사는 현전승가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불국사 스님들이 관리를 하지만 사방승가의 재산이죠. 그 사람들의 재산이 아니고 뭐 조계종 전체의 재산. 그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량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차와 관련된 닭의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